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김경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533호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침체된 영등동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5개년에 걸쳐 추진된 만큼 영등동 상권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하여 젊은 고객이 찾는 음식 거리와 연계된 일확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상가 운영자들의 의견이 있어 조례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우리시 도시계획조례에서는 일확시설 설치 시 주거지역 경계선으로부터 70m 밖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타 지자체의 경우 실질적인 주택과의 거리를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고 대법원의 판례 역시 주택과 거리를 산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라 우리시 주택조례를 제정하여 상권 활성화에 기함은 물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검토하신 후 원한 의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533호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쪽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1호 남목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 일확시설에 대해서는 일반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군계획조례에 정하는 거리 밖에 건축하는 것은 관련 규정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8 남목에서는 주거지역으로부터 70m 범위 안의 대지에 일확시설 건축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70m 범위 밖에 일확시설 건축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법원의 판례에서도 주거지역 경계는 실질적으로 보호 대상이 되는 최인근 주택의 대지 경계선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어 이에 본 개정 조례안은 일확시설 건축을 금지 혹은 허가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주거 경계에 대해 실제 주거 환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배부에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지금 감기 걸렸어요? 아니 감기가 아니고요. 코로나? 아니 코로나도 아닙니다. 아니 목소리가 갑자기 지금 목이 이렇게 그래서 지금 잠겨갖고. 나가시라고 통과시켜줄 중에 나가시고.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 코로나가 또 지금 이상해서 아니죠? 예. 아주 그 지금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을 봤을 때 지금 그 동안에는 도로에서부터 이렇게 70m를 경계를 두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예. 이게 도로 끝
끝라인에서부터 예, 예. 실질적으로 재서 거리 70m를 하자 그런 취지죠. 예, 도로를 삽입해 달라는 얘기죠. 예, 아니, 예. 예. 이게 그런 취지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건 의미는 없죠. 예,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그 우리 여성 청소년과인가요? 아, 교육 청소년과 과장님 그 뭐 늦었지만 의견 낸 거 잠깐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이제 저희가 그 교육 청소년과에서 그 베스킨라빈스 지휘쪽하고요. 지휘쪽으로 해서 그쪽 문화의 거리를 좀 조성할 계획이 있거든요. 근데 그쪽에 물론 뭐 유락 시설이 뭐 다 그 청소년의 그런 그 안 좋은 시설은 아니지만은 혹시나 그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혹시 청소년들한테 유해 업소가 들을까 봐서 저희가 조바심에서 그 조례 개정할 때 좀 참조해 주시라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그 우리 예. 그 도시계획과장님, 그 지금 저런 우리 어쨌든 교육 청소년과에서는 이런 염려가 좀 있다는데 그거 부분 아까 위해 업소가 거기에 뭐 꼭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 위락 시설이라는 게 그 뭐 단란주점, 유흥주점, 뭐 무도장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게 이제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하는 것은 그 시설 중에서 들어올 수는 있지만 여기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또 그 교육 환경에 관한 그 법률에 의해서 청소년 이해 사항에 대해서 그 제한 사항으로서 그걸 좀 반영해 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거리 제한 그 문제도 있죠. 그럼 그것을 반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런 염려 부분을 해결을 하려면 이건 이 부분을 하더라도요. 그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관한 걸로 해서 걸리는 것은 교육청에서 또 별도로 또 심의를 받아야 돼요. 그게 이 부분이 걸려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가지만 교육청에서 또 한번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아, 좋아요. 그러면 그 우리 그 교육 청소년과에서 이것을 지금 지정을 한 건 거기 지정이 돼 있나요? 아닙니다. 아직 지정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럼 그냥 좀 서둘러야 되는데 지정을 저희가- 먼저 해놓으면 예, 예. 아까 그 법률을 교육과 관련된 법률을 따라야 된다며. 아직 뭐 예예, 박중대 의원님. 의견 낸 거? 어디? 주요가 있었어? 난 따로 줬구나. 그 어디 있죠? 이게 깔아드렸죠. 학교 환경 정화법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학교 환경 정화법이 있어서 50m는 절대 구역이요. 그거 뭐 누구든지 줄을 수는 없고 50m에서 250m 사이에 있는 것은 학교 정화위원들이 심사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심사하기 때문에 학교 정화 구역 내에는 절대 못 들어요. 아까 같이 그런 시설이 돼 있다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의원, 예. 크게 영향은 없을 거라. 의원님 예. 말씀대로 이미 그 상대 정화구역으로 해당되는 지역이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그런 이미 부분, 거가?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같이 다 검토가 됩니다. 그러고 더 신경 쓰면 유흥주점이나 이런 것은 규제할 수가 있어요. 유흥주점이나 이런 것은 그렇죠. 허가를 낼 때 다시 또 다른 이런 정도는 괜찮은데 규제를 할 수 고용하는 있죠. 우리 것은, 시가. 우리 시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별로 그 여성 교육과에서도 별로 가장 청소년과 가장 그죠? 그런 법이 있으니까 교육 청소년과에서도 별 그렇게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의견을 낸 그 취지는 알겠는데 이것을 충분히 우리 시가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장 제1항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의를 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김진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진규 의원입니다. 익산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익산시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주택에 관하여 기존 상하수도 시설만 보수 및 준설을 하도록 하는 지원 사항을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유지 보수도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기존 조례에 반영하여 구체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안전사고로부터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의 보호를 목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 2항 2호 중 상하수도 시설 보수 및 준설을 상하수도 시설 보수 및 준설 도시가스 시설의 유지보수로 명시하였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와 배려로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익산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532호 익산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쪽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익산시 주택조례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노후화된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함의 목적이 있습니다.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화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항 중 도시가스 공급시설 유지보수 항목을 추가하여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가스 사고 예방을 위한 적절한 시설물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 목적에 부합하는 등 그 필요성은 상당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있어 도시가스 공급시설 유지보수 항목을 사업 내용에 포함하고자 하는 정책적 고려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조례 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중선 의원입니다. 그러면 좀 기존에 있던 거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유지보수 이 항목만 추가되는 부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럼 혹시 뭐 예산이 좀 늘어날 건데 어느 정도 범위에서 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실까요? 기존에 그 예. 공동주택 그 지원 사례에 준해서 할 겁니다. 네, 추계가 안 된 거는 네, 네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네, 그러면 네, 기존에 하고 있는 네네. 사례 네 맞게 할 네.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대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 서민을 위해서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를 하셨는데 추가하셨는데 이제 한 가지 이게 공평성 문제가 한 가지가 제조가 될 수가 있어요. 네네.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지금 우리가 뭐 예산은 걱정을 안 해요. 뭐 페인트나 방수나 뭐 공동시설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유지보수를 어디까지 할 건가 이걸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10년 이상 됐으면 이미 도시가스를 거의 설치했을 거다 이거. 네네. 근데 어떤 집은 보수로 하고 어떤 집은 않고 그러면 이거 불만의 소지가 생겨요. 네네. 똑같이 이게 페인트나 방수나 무슨 그 보안등이나 네네. 바닥 포장이나 이런 것은 공동으로 하는 게 문제가 네네. 있는데 이것은 소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아까 같이 상하수도 마냥 건물 내에 인입성까지만 한다든지 뭐 그런 단서 조항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소리가 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네네.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래서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박정대 의원님. 그 저번 회기 때 이 주택조례가 아마 또 상정이 돼서 개정이 됐는데 그때 같이 좀 올리려고 하다가 조금 더 고심했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그 이미 이제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듯이 그 아파트 담장 안에 시설은 100%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한 세대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이걸 교체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조례를 필요하는 아파트들의 민원은 무슨 사항이냐면 전 세대 교체를 전 세대에 뭐 이 도시가스 연결 밸브라든지 이런 게 이제 10년, 15년씩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노후화가 온 거죠. 거기에 이제 예산이 조금 많이 수반이 되다 보니까 그런 민원 때문에 그 민원을 좀 모아서 네, 조례를 좀 여기 제정하게 지금 됐습니다. 현 조례로는 네. 개인 하나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 조례. 네네네네네. 이걸 단서 조항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아, 단서 조항을 넣어주셔야 아까 같이 무슨 건물 내 공공 인입성까지만 해결을 해준다든지 네네. 그런 조항을 넣어야 나중에 이 문제의 소지가 생기지 않지. 그러면 네. 어느 누구도 20집이 사는데 10집은 교체를 해야 할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그 10집을 위해서 전체 회의에서 의견만 나면 문제가 없는데 네네. 의견이 안 났을 때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또 생기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A동이 있고 B동이 있어요. 근데 A동은 페인트를 해라. B동은 쉽게 말해서 방수를 해라. 이것 갖고 싸움이 나가지고 그런 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경험이 거의 그런 적이라 네네네네. 경험에 의해서 그러는데 네네. 한번 이것은 우리 의원님이 한번 더 고민을 하셔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제 생각은 그래요. 네, 저희가 이제 민원을 그 소장님들 여러분들하고 또 대표분들하고 여러분들 이제 상의를 해서 낸 그 도출한 의견은 이게 한두 세대 뭐 한 동 이게 아니고 이게 지금 도시가스가 처음에 어차피 아파트 준공 당시에 같이 시작이 돼서 전 세대가 거의 동일한 상황 중에 교체를 하게 된다면 전 세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고려를 안 했었는데 그 부분까지는 사실 이제 고려를 안 했었습니다. 네. 조항을 넣어야 돼요. 그러면 과장님, 단서. 과장님 생각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이대로 해도 뭐 하자가 없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게 있어요. 반절은 원하고 반절을 원치 않는 데서 이제 소리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전체 다 해버리면 문제가 없죠. 아무 문제가 없어. 전체 해버리면 같이 똑같이. 근데 이게 전체를 해버리면요. 도시가스 인입성 문제가 엄청나게 이게 많아요. 인입선에 관한 보수 유지보다도 그 소모품 도시가스 연결 부위라든지 그 인입선에서 세대에 직접 투여를 할 때 그 중간 밸브라든지 이렇게 전 세대가 공용되는 부분이지 인입선의 문제. 인입선은 예산이 뭐 아시겠지만 지금 지원하는 저희 범위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인입선 교체는 아파트 자체 내에서 해결해야 되고 선의 문제는 지금 이 부분은 이 소모품 지원의 전 세대 적용을 좀 주로 하고 있거든요. 의원님, 도시가스 공급 시설 유지 보수를 예, 했을 때 의원님 좀 이제 정리하셔도 됩니다. 예. 네, 네. 정리해서 우리가 예. 나중에 하면. 아니, 네, 그 네. 의견을 충분히 내신 네, 분이 네, 얘기해요.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말씀 다시 올린 대로 그 인입선 그 공사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 금액으로는 할 수도 없는 공사이고 그건 아파트 자체 내에서 고민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주된 목적은 중간 밸브 소모품들 그러니까 누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의 그 소모품들이 전체적으로 됐을 때는 뭐 700세대라든지 뭐 500세대 이상은 굉장한 금액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지원을 조금 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시민 안전을 위해서 그 내용이 네. 주된 내용입니다. 다른 의원님, 예, 짧게 좀 부탁합니다. 유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네네. 김준규 의원님께서 네네. 아주 그 서민을 위해서 네. 좋은 개정을 해주셨는데 아까 지금 잠깐 말씀하신 그 부분은 네. 공동관리 부분에만 우리가 지원을 해주냐 안 해주냐 그것만 체크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이제 네. 나머지 이제 수선 유지비 아파트 자체에서 하는 그렇죠. 거니까 네네. 그 뭐 상관할 것도 아니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익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보면은 네. 제가 알기로는 올해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각 그 가구당 7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해요. 도시가스. 네네네네. 어떻게 네. 보면 공동주택이나 개인주택이나 형평성에 대해 좀 더 좋은 얘기다. 네네. 좋은 의견이다라고 생각하고 네. 아무튼 우리 김증현님께서 굉장히 좋은 개정을 해주셨어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른 의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의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유가 없으므로 종유를 선포합니다. 종유를 속개합니다. 종유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속일령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산업건설의 속일령 부위원장입니다. 수정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의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속일령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속일령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종유하겠습니다. 종유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제설장비관리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김미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선 의원입니다. 익산시 제설장비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제설 장비의 원활한 이용과 관리를 통해 동절기 폭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등을 기술하였고 조례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제설 장비의 배정 및 보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6조와 제7조는 자원봉사자 관리 및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8조와 제9조는 지원 내용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와 배려로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익산시 제설장비 관리 운영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531호 익산시 제설장비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개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제설작업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의 보다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조례 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의 경우 법제처 자치법규 위반 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중선 의원입니다. 기존에도 그 제설 작업이나 이런 부분 관리는 다 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좀 관리 부실에 대한 부분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례인가요? 지금 이 제설 장비가 2018년 9월에 전부 다 29개 읍면동에 3억 900이라는 금액으로 그 관련 예산 집행을 해서 29개 읍면동에서 다 배분은 돼 있는데 이거를 사용을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용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을 관리 소재를 명확히 해서 제대로 좀 사용하면서 제설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그런 조례 내용일까요? 네, 맞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입니다. 그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냈거든요. 그러죠? 예. 수정안을 냈는데 그 의원님 수정안 한번 보셨죠? 네. 예. 근데 이제 이 말을 여러 가지 중복되는 거 이런 것을 좀 간략하게 이게 지금 수정안을 넣은 것 같아요. 그러죠? 네. 예. 근데 이제 전문위원 제 3조를 보니까 읍면동 단위로 배정 보관한다. 본판이 그렇게 했는데 이제 수정안에는 읍면동에 배정하여 보관할 수 있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강제조항으로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어떠냐 이거예요. 읍면동에 왜 이 취지가 읍면동에도 보관을 해야만이 어떤 그 사태에 신속하게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관할 수도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보관 안 해도 문제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일단 저희 익산시에서 제설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읍면동에서 현재 운영하기 위해서 대세 특성을 하고 앞으로 배정해야 될 것이 101톤 차량이나 부착에 살 수 있는 것이 있고 이제 이거가 읍면동에서 그 차량으로 할 수 없는 2톤이나 5톤이나 15톤의 차량이나 부착해서 해야 될 제설 장비가 있습니다. 배설 장비가 읍면동에서 배치할 것이 있고 과에서 배치할 것이 있기 때문에 강제 조항은 좀 어렵다. 알았어요. 뭔 취지가 뭔 취지인가? 이제 제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그러면 아까 맞아요. 그 차량이나 이런 것은 거기가 없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에서 읍면동 단위로 배정 보관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할 수 있다라고 넣었을 때는 강제 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소규모 같은 것도 안 해도 법에는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린 건데 자 이제 그런 저기가 있다면 한번 이따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예, 다른 의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의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의를 선포합니다. 정의를 속개합니다. 정의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제설장비관리 운영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속일령 부위원장님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의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제설장비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임물을 참고해 주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속일령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제설장비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속일령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제설장비관리 운영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 푸드통합지원센터 관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바이오 농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 농정국장 최봉서입니다. 존경하는 김청령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바이오 농정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86호 익산 푸드통합지원센터 APC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 3월 본격적인 학교급식 시행에 앞서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재단법인 익산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APC 시설을 운영 관리하도록 관리 위탁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관리 위탁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리위탁 대상 시설은 익산시 함여읍 다송리 880의 3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는 5,945평방미터, 건축 연 면적은 2,584평방미터이며 총 사업비는 56억 2,800만 원으로 2023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건축물은 총 3개 동으로 1동 1층에는 소분실과 세척실, 포장실이 있으며 2층에는 사무실, 기계실 등이 있습니다. 2동은 1층 규모로 저온저장고, 양파, 탈피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동은 1층 규모로 안전성 분석실, 분석 사무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리 위탁 범위는 익산 푸드통합지원센터 APC 시설 운영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일체 사항이며 관리 위탁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2023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 5년으로 하였습니다. 관리 위탁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5 제1항에 따라 재단법인 익산 푸드통합지원센터에 수의계약하고자 하며 수탁 애정기관인 재단법인 익산 푸드통합지원센터는 익산시 푸드플랜 실행조직으로 2021년 5월 3일 설립되어 현재 익산 다이롬 로컬푸드 직매장 무연점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법령들을 첨부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586호 익산 푸드통합지원센터 APC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동의안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APC의 효율적인 운영 및 학교 공공급식의 공급체계 구축을 위하여 익산시 푸드플랜 총괄 시행 조직인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와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7조에 따라 익산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타당성입니다. 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에 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제6조 위탁 계획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APC 관리위탁 동의안은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위탁 개시 전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으로 관리위탁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 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동의안 제출 시 위탁 기간 등을 특정하지 않는 등 조례에 부합하지 않게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한 차례 부결된 바가 있어 향후에는 충분한 검토와 수기를 거친 안건이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과 대책이 요구되오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재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게 부결된 상이 다시 지금 상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지금 어제 우리가 현장 방문을 했는데 예. 공사 진행에서 보면은 이게 내년 1월까지 어느 정도 완공이 가능해요? 네, 뭐 1월 중순까지
건물은 완성이 되고 안에 시설 장비도 1월 말까지는 완료가 됩니다. 예. 지금 뭐 일부 공사는 더 가다 마무리됐고 내부 예, 예. 공사만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아무튼 그 공사에 지장이 없게끔 차질이 없게끔 좀 많이 적극적으로 좀 체크 좀 해주시고 예, 위탁 기간이 예, 지금 5년으로 돼 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행정 자산에 대해서는 5년 이내로 하게끔 돼 있는데 예, 예. 이거 뭐 3년 정도로 하면 어떻겠어요? 그거 큰 문제는 없잖아요. 어사히 그 시에서 출연금을 주고 있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하는 것이라 5년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5년간 이렇게 진행 맡아서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좀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2항에 보면은 이제 5년 행정재산은 5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다. 예,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네, 이사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조례는 동의하는데 예. 제가 어제 현장 방문을 가보니까 국장님 그 옆에 말이요 그 내장 하는 업체 있지. 예. 앞으로 이 친환경 농산물을 하고 그런데 거기는 친환경이 아니라 그거는 완전히 공해입니다. 공해. 어떻게 하려고 그거다 그런 그거 어떤 조치를 우리 의원님들 가갖고 구토를 했어요. 예, 그 어떤 부분은 특단의 조치를 내리셔야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 그거는 냄새 안 나요? 아니 저도 몇 번 갔는데 어제가 유독 기압이 낮아 어제가 유독 아니라 더 심했던 것 같은데 제가 저희 지역국에 도축장이 있는데 거기에 내장 그렇게 정비하는 업체가 있었어요. 제가 하도 주민들 반대해서 내쫓았어요. 지금 그런 업체를 어떻게 거기다가 그런 식품 저기 하는 데다 그런 업체를 갖다 주어가지고 말이요. 그 어떤 조치를 취하세요. 국장님. 예, 저거 알겠습니다. 저한테 결과를 알려주세요. 예, 예. 그 이거 있을 수가 부분은 없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없습니다. 예, 우리 박종대 의원님 명심하십시오. 그 말씀에 그거가 문제 심각하더라고요. 예, 어제 당연히 알겠습니다. 뭐 기압이 낮았겠죠. 비도 좀씩 뿌렸으니까. 근데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그 APC 별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다 학교 급식 오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할 텐데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네, 그것을 우선적으로 그거에 대한 대비책 확실하게 좀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유 없으십니까? 이유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 푸드통합지원센터 관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올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유스키입니다. 의안번호 제2526호 익산시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익산시의 친환경 농업 및 지역 농산물 안정성 확보를 위해 농업기술센터에 의뢰되는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분석실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분석의 의뢰, 처리 기한, 분석의 거부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분석 수수료, 분석 수수료의 감면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 7월 29일부터 2022년 8월 18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규제 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성별 영향평가 심사 결과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의 분석 의뢰서에 성별 구분란을 추가하여 개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결과에 따라 제명 및 문구를 수정하여 검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526호 익산시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쪽입니다. 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7개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 중인 친환경 농업관리실과 2023년 1월 준공 예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내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과 관련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토양 환경 진단을 통한 적정 비료량 등을 제시함으로써 농가 경영 합리화에 기함과 동시에 친환경 농업 및 지역 농산물의 안정성 확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일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속일령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 안이 올라온 거 보면은 토양 검정하고 잔류농약성 검사, 농약 안정성 검사 이렇게 두 건이 올라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친환경 농산물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은 사실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다 더 추가로 하고 싶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유기질 퇴비가 굉장히 심각하게 토양 오염도 시킬 수 있고 친환경 농산물에 위해할 수 있는 그러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거 동의하시죠? 네. 네. 최근에 제주도에서도 유기질 퇴비 공급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성분조차도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오염된 또 유기질 퇴비가 공급돼 갖고 토양 오염도 시키고 그래서 저는 돈 의원은 여기에다가 더 유기질 퇴비 상시적 분기별로라도 이렇게 좀 그 부분도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안을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퇴비에 대해서는 지금 가축 분뇨 혹시 그 말씀이신지? 네, 가축 분뇨 네. 퇴비죠. 저희가 이제 가축 분뇨에 대해서는 가축 분뇨 부숙도 측정이라고 해가지고요 가축 분뇨실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부숙도 정도뿐만 아니고 네. 거기에 대한 그 함량을 갖다가 또 거기에도 뭐 여러 가지 산도도 체크해야 되고 이게 가장 그 작물이 필요하는 질수인산 가리 자체도 함량도 굉장히 미달이 돼 있고 거기에다가 뭐 상품의 광고를 위해 가지고 뭐 황이나 다른 성분들이 많이 이렇게 작물에 좋은 성분이 추가됐다고 광고는 하고 있는데 그 함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또 폐기물도 지금 거기에다 섞어가지고 생산되는 업체도 간간히 많이 보이는 것으로 좀 유추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럼 이 부분은 이대로 이제 두 가지로 가고 나머지 부분은 좀 별도로 그 유기질 퇴비에 대해서는 뭐 시료 채취해가지고서는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 네,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제 토양 분석에 관한 장비만 저희가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별도 장비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뭐 이렇게 토양 검정의 가장 주 범인이 요인이 오염의 요인이 유기질 투입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추후에 생각됩니다. 한번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소장님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각 농가에서 네. 그 시료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이제 네. 성분 의뢰를 하고 네. 그러면 성분을 검증하고 나온 시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 시료는 이제 보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토양은 토양대로 그 식물은 식물대로 그래서 보관 기간을 저희가 정해놓고 보니까 그 이후에는 폐기 조례에다 처분을 적는 거 합니다. 아니에요? 네? 조례에다 적는 거 아니에요? 어디 조례에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돼 있어요?
처리 기한 7조 수수료 감면까지 돼 있고 사주에 됐는가요? 3조. 그전에는 자료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당초에 저희가 그 기한을 넣었었는데요. 법조처에 그 컨설팅 의뢰 결과 그것을 삭제하라는, 굳이 그것을 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돼 정하지도 있어가지고 않는다. 별도 조례에서까지 그것을 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럼 해가지고요. 자체적으로 아까 자체적으로 하고 말씀드렸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그 기준치 미달로 나온다는 할지 초가 나올 경우는 뭐 우리 세 자체에서 번까지 할 수 네. 있게 돼 있어가지고요. 예. 이제 그 안전성 분석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냉동고라든가 냉장고를 구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3개월까지 냉동 보관해서 이제 3차까지 그 분석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 그 이제 검증을 저 시료를 갖다 검사를 의뢰했던 그런 농가들이 나중에 또 거기에 대한 그 검사 결과를 가지고 또 문제를 삼았을 경우 네, 예. 그 나중에 당신들이 미리 다 폐기해 놓고 무조건 뭐 잔류농약에 뭐 저 검증 그 기준치를 초과했다 그러는데 내가 별도로 해보니까 우리가 내가 재배했던 농산물에서는 그렇게 안 나왔다 이렇게 네. 이제 문제 제기했을 경우 이게 즉각적으로 이제 폐기를 했다면 네. 거기에 대한 우리가 또 다시 반응을 제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시리 맞습니다. 보관 그 정확한 부분도 지적이시고요. 네. 저희가 그것은 보관하고 네. 이제 3차까지는 분석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한 가지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요. 그 제 3조 분석실의 운영 관리 등에서 보면은 시장은 분석실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 시설 장비로 돼 있으면 약간 한정된 느낌이 들어서 네. 이거를 예산 및 분석 인력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보니까요.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 조금 전에도 있었는데요. 그 우리 법제처 검토 의견을 보면 그 시료의 보관 및 폐기 사항에서 네. 그게 뭐 조례에 넣는 것보다는 규칙이나 내부 규정을 두라고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게 합당하다. 네. 그 빠른 시간 안에 내부 규정이나 규칙을 좀 만드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토양 및 농산물 안정성 분석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